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요, 앞으로 부동산 전망 중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바로 토지보상금. 일단 정신 차리시고, 잠 좀 깨시고요. 보시면은, 자, 어제자 보도입니다. 2020년 8월 26일 수요일날, 8월 26일 수요일, 타이틀 기사인데요. 집값 뇌관이 될 신도시 땅값 보상금이 45조 원 정도가 풀린다. 3기 신도시는 약 22조 원, 나머지 유휴부지, 도심 내 유휴부지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 보상금이 왜 집값 뇌관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여러 가지로 도움되는 정보들이 있어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부터 토지 보상이 본격화된다. 2020년 말부터. 한번 보시면 일단은 총 표로 보상되는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실래요? 자, 계양 테크노밸리는 보상 시기가 12월, 남양주 왕숙도 12월, 연말에 몰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상 공고는 이번 달, 2020년 8월 달에 보상 공고를 내고, 땅 지주들이라든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올해 말에 본격적으로 보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돈이 각 지주들, 그리고 부동산 소유자들한테 돈이 지급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2022년도에 이 사람들이 받은 돈을 어떻게 할까요? 자, 간단히 보시면요. 연말부터 이렇게 돈이 풀리게 된다는 것이죠. 총 45조 원 정도 달할 것 같다고 해요. 중대형 택지 개발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상금의 90%가 보시면 남양주, 하남, 고양, 부천 전부 다 수도권이죠. 이 경기도에 있는 사람은 그 돈을 싹 짊어지고 서울 한복판, 서울특별시로 지짐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자, 3기 신도시 보상이 시작되었다. 2020년 8월달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하남 교산 공공택지지구가 보상 공고를 했다. 토지보상 부동산 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자, 이런 거 우리 기자가 뒷돈 좀 받고 이렇게 약간 틈새 PPL 광고를 해주는 것이죠. 이런 거 이제 스타트업으로 개발하는 업체들은 기자들한테 약간 뒷돈 로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끼워 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조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정보 공짜로 얻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토지 보상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다. 지존이라는 어플에서. 하남에서 풀릴 보상금이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많은 약 7조 원가량이 풀린다고 합니다. 자,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입주 물량이 많은 남양주는 이미 보상 공고를 끝냈다. 그리고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2021년 상반기에 보상 계획을 낼 예정이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자, 3기 신도시 위치는 아시겠지만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총 5곳입니다. 이런 건 상식 수준으로 공부를 해 놓으셔야겠죠. 다음, 전체 3기 신도시 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21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1조 원. 45조 원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이 3기 신도시와 관련한 보상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근방인 수도권에 다시 재투자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토지 보상 가격은 이런 선정 방법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자세히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도 땅이 조그만 땅이 있기 때문에 눈길이 좀 가죠. 어떻게 보상을 받고 있는지. 제발 내 땅 옆으로 도로 한번 뚫리길 바라고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보상 방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감정법인 한 곳에 맡기는 게 아니라 세 곳, 감정평가 법인 세 곳에다가 맞춰가지고 이 세 개의 감정평가 결과를 산술 평균을 내가지고 그 평균을 감정 가격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야 공정하겠죠. 그래서 그 현지인에게는 토지 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보상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자기 고향을 떠나고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원하면은 대토 보상, 그 주변에 땅이라든가 아니면 그 택지지구 내에 상가 관련 땅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토 보상을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현금 보상이 돼버리면 그 현금 받는 것을 사람들이 그 원주민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근방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겠죠. 아니면 수도권으로 두둑한 현금 가지고 진입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부동산 가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논리가. 자, 그렇다면 당사자가 원한다면 채권이나 대토 보상을 해줄 수 있다. 대토가 뭡니까?
토지로 대신 보상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당사자가 원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야. 원하지 않는다면 현금 보상을 전액 현금 보상을 해야겠다는 것이죠. 강제가 아니라는 것도 상식으로 좀 알아놓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도시 땅값 보상금 45조 원 풀리면 어떻게 될까? 택지 보상금. 뭐 부동산의 뭐 직격탄이라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자, 토지 보상이 본격화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그 이유는 과거 전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신도시 토지 보상금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냐면 상당히 미친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의 택지 사업은 수도권 주택 가격을 0.2 정도, 서울 주택은 0.25 정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땅값 같은 경우는 이 주택 가격보다 훨씬 많이 오르죠. 0.5, 뭐 0.37 정도 올린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 예가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가 그 2기 신도시를 개발했었죠. 그때 당시에 토지 보상금으로 약 30조 정도가 풀렸고, 약 40%에 육박하는 돈이 다시 부동산 투자에 쓰였다고 합니다. 에헤이, 그렇지. 이렇게 보상받은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쓰겠어요. 이자도 낮은데, 예금 이자도. 다시 부동산에 재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이런 택지지구가 개발이 되면 그 보상금이 그 지방에 있는 뭐 주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싸들고 수도권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수도권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왔다. 수용 토지의 반경 80km 이내 허가구역 안에서 같은 종류의 토지를 되사거나, 그때 되사게 되면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안 내도 되고 다시 땅을 살 수 있으니까 반경 80km 이내에 다시 땅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내 집 마련하거나,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또 사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임대용 부동산 자산 매입 등에 쓴 것으로 관측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택지 개발을 하게 되고 토지 현금 보상을 하게 되면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수도권, 자녀들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임대 물건을 위해서 수도권에 다시 재투자한다는 결론이죠. 다시 말을 하면 오늘 뭐 단순한 상식일 수도 있겠지만 땅값으로 현금을 보상해 준다. 대토 보상이 강제도 아니야. 본인이 원해야 대토 보상을 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현금 보상을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현금으로 받고 어디로 간다? 수도권으로 간다. 그리고 그 보상을 언제 해준다? 2020년 12월 올해 말에 집중적으로 현금을 쏟아준다. 그러면 내년에 수도권, 서울의 부동산 공급, 신규 분양 물건이 확 줄죠. 박근혜 정부에서 택지 지정을 안 해가지고 공급 물량이 내년 2021년, 2022년 공급량이 확 줄기 때문에 공급 물량도 딸리는데 이렇게 토지 보상금이 몇십억, 몇 조 이렇게 공급이 됐을 때 엄청난 물량이 부동산으로 들어올 것이고, 아까 전문가들이 말했듯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이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내년 부동산 시장 대충 예측이 가능하시겠죠? 일단 사람이 단순해가지고 수중에 멍청하게 있다가 내 땅이 정부로부터 수용 보상 당해가지고 현금 박치기로 손에 거액을 짓게 되면, 특히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물론 충분히 만족스러운 보상금을 받지는 않겠지만 뭐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든가 전혀 개발이 안 될 거라고 포기하고 있다가 정부의 도움으로 이렇게 택지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일거에 매덕 보상을 받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죠. 결국은 한번 돈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돈 맛을 다시 한번 얻으려고 부동산에 재투자를 한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읽으면서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얻은 수익은, 땅은 절대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땅으로 한번 돈의 맛을 본 사람들은 다시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땅을 산다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상금이 나오기 전에 이른바 입도선매를 한 사람이 많았다. 어차피 보상을 받을 거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동산 가격이 오를까봐 미리 지난해, 그러니까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보상 받으면 현금으로 받을 걸 전제하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입도선매하는 부동산 투자자들도 많았다는 것이고, 특히 땅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다시 땅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토지 보상금은 수도권 토지 가격 변동에 대충 아니고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땅으로 돈 맛을 본 사람들은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땅을 산다는 거예요. 자, 저의 오늘 공부해서 하나의 얻는 수학은 뭐냐? 아파트보다는 땅인데, 아파트는 기복이 있죠. 정부 정책이라든가 기복이 출렁출렁하죠. 근데 땅은 항상 단 한 번도 50년 동안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계속 올랐대요. 그리고 이렇게 보상을 받으면 땅 맛으로 돈을 버신 분들은 주택을 사는 게 아니고 다시 땅에 투자한다. 이렇군요. 제가 아는 분의 지인이 있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고향에 산이 몇만 평이 있는데 그걸 팔아서 감정평가를 상속세를 좀 내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57억이랍니다. 쓰지도 않는 땅인데 57억을 상속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주택은 팔릴지 안 팔릴지 고만고만한 것인데 산이라든가 땅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거니와 이것이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도 쓸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땅을 한번 요즘에 다시 한번 존투 의지를 가다듬고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신도시 땅값 보상금 45조 원, 특히 3기 신도시 23조 원, 22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이 풀렸을 때 내후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초등학생들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패닉 바잉은 둘째치고 지금 허위매물 단속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고 땅 투자 한번 나중에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 얼굴 한번 보시고 너무 서운하시니까 보시고 현재 갭 투자가 줄어들고 법인 등 물건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 조만간 30대가 연끌하고 있지만 결국은 안정화가 될 것이다. 안타깝다 이 바보들. 물론 법인 물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더 파괴력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내후년 제가 보기에는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